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는 153쪽입니다. 5장 사업 시행과 권리 이전. 계획 세가 확정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합니다. 5장과 6장 남아있는 게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다 모아서 보면 너무 막 빨리 가야 되니까 천천히 끊어서 가도록 하시죠. 자, 1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먼저 세부적인 내용 가기 전에 해설의 동그라미 3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보시죠. 해설표에 옆으로 3칸이 있습니다. 가운데 칸이요. 6가지 사업이 있죠. 그 중에 6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입니다. 10,000제곱미터 미만 20채 이상인 거죠. 뭐 20집 살고 있는데요. 그 조그만 블럭에서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는데 각각 집마다 자기 친척집 조금 가서 살아도 돼요. 또 아니면은 그 젊은 총각이나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우나에서 몇 달 살아도 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주거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겠다고요. 5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왼쪽 순차 정비 등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하면은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순차 정비 등 이주 대책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 집을 마련해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에 딱 2번밖에 없어요. 하나 서울에 그 강북 쪽에 동소문동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성남에 백현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 3단지 4단지를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예상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살 수 있는 임시 거주단지로 정해놓고 그분들 나와서 살고 이 아파트 단지 3, 4단지에서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여기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 들어가고 또 다른 재개발할 때 또 그분들이 나와서 이 집에 살고 그런 이제 순환용 주택으로 쓰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남 재개발이 많지 않아서 이 집이 지금 현재로는 빈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2가지 경우에는 2가지 경우 말고는 집을 다 마련해 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집을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뭔가를 해야 된다. 거의 다 비슷한 걸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칸요. 5가지 사업은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 칸요. 그 5가지 사업 중에서도 주택 문제이고 더 공적 성격이 센 2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은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또 임시 거주도 그것도 엄청 부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융자알선 등이니까 대부분 상응하는 조치로 가겠죠. 주택자금 융자알선이라고 하면 뭐겠어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오셨군요. 예. 쪽지 한 장 받아가시고, 이 쪽지 그 지도 보시면, 그 지도 있잖아요. 길 건너에 가면, 동그라미 은행 있습니다. 거기 가서 대출 받으세요. 그게 융자알선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시로 거주하겠다라고 하면 임시로 거주하는 집을 마련해 주겠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땅을 쓸 수가 있는데 국가 땅, 지방 땅은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국가나 지방이 아닌 공단체 개인 땅은 돈 내고 써야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쪽이 큰 틀이고 이 틀에서 이제 주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문의 주 내용들도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문제를 보시죠. 1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사업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 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시행자, 소유자 조합이 시행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대행자,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으면 제끼고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가지만 공적 사유 9가지가 아니고 기타 다른 사유로 소유자 조합이 버벅거리면 여기를 시행자로 놔둔 채로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 주, 지가 대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간 돈 받아내야죠. 일한 보수 받아내야죠. 안 주면 여기 소유자 조합에게 넘어가는 것을 압류할 수 있다.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구수가 아닌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구수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습니다. 시행자가 있고 대행자가 대신하여 행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동그라미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임시 수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틀렸죠. 먼저 첫째 줄, 둘째 줄 심표까지요.
주거환경 그 표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다른 사에게 사용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국가 지방은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에게 사용 신청을 했으면 국가 지방은 원칙적으로 거절하지 못한다. 쓰게 해줘라. 그런데 제3자하고 매매계약 체결했다고요. 근데 이쪽에다 쓰게 해주면 이 제3자는 뭔 소리래? 그러니까 황당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당황하셨어요가 아니라 황당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됩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아이고 그 땅은 이미 팔린 땅이에요. 3번이 틀렸습니다. 동그라미 4번. 사업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 공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뭐 좀 두세 번 나오고 있죠. 철거와 시공 같이 하라고요. 동그라미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라고 하는 세부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가재개발, 공장재개발을 합니다. 그걸 또 누가 하냐면 예외적 시행자 가운데 시, 주, 지, 지정개발자가 합니다. 땅 부자에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 못 믿겠다고요. 민간이잖아요. 민간이니까 못 믿겠다. 돈 묻어라. 예치금을 묻어놨습니다. 일 잘 끝났어요. 그러면 돌려주겠죠. 잘 끝난 게 언제예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입니다. 맞고 틀린 것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보호, 지원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임시 수용을 위해서 국공유재 무상 사용 맞죠? 국가 땅, 지방 땅은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2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하는데 국민주택 채권 매입 의무 규정 적용 배제. 아무튼 허가 받거나 등기하는데 채권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그 국민주택 채권에 대한 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다른 법으로 나갔습니다. 아무튼 뭔가 채권을 사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원 사업이잖아요. 도와주자는 겁니다. 도와주자는 거니까 돈 있으면 도와주는데 더 쓰면 좋은 거죠. 채권 살 필요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사전 현금 보상이 아니라 준공인가 이후의 현물 보상. 아까 있었죠. 90제곱미터면 아파트 한 채 신청할 수 있다. 30제곱미터 3명이 모였다고요. 그러면 그분에게 나중에 아파트로 줄 수도 있는 거죠. 30제곱미터 한 명이면 돈 줘서 청산이지만 보상금을 주는 거지만 사전 현금 보상이지만 아파트로 줄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토지보상법 사업인정 고실부터 1년 이내에 재결 신청 X 틀렸죠. 재결 신청 우리 시험공법에 재결 신청 4번 다 언제 안에만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사업 시행 인가를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고시로 의제한다. 맞죠? 그러니까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때 이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수용 목록 필요 없다. 사업인정 필요 없다. 사업인정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맞고요. 그러니까 틀린 것 4번입니다. 3번 문제요.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등 임수정에 상응하는 조치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는 해야 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가 지방 땅을 쓰겠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건축물 매매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사용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아유 그 땅은 팔린 땅이에요.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의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된다 X요. 달동네 지원사업 돈 있으면 더 좋은데 더 좋게 더 많이 도와주라고요. 채권 살 필요 없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 틀렸죠. 채권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법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살 필요가 없다는 게 맞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3번 틀려서 답이고요.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정비사업의 시행이 뭐예요? 철거가 시행되잖아요. 철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타 권리들은 다 그 땅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저당권이 아무 지장 없습니다만, 그래서 목적을 달성할 게 없게 됐으니까 보증금 돌리도 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5번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인가를 현재 조합은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첫째 주택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 아래다가 괄호 열고 예 주차장 쓰시고요. 한 예로 주차장을 들 수가 있다고요. 낡은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합니다. 그 주차장이 있고요. 1000가구가 있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주차장을 1000분의 1로 쪼개서 나눠줬다가 또다시 받아들이고 그래요? 그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조합으로 오면 됩니다. 옳은 내용이죠.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입니다. 4번 문제요.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 고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역시 이쪽 흐름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시죠. 보시면 이제 그 과정들이 이제 문장으로 써져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이쪽으로 있으니까 이 과정을 이쪽으로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첫 번째 계획, 두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끝, 공사 끝, 준공인가가 있습니다. 준공인가가 있고요. 사업은 뭐대로 했고요. 두 번째 계획, 설계도대로 했죠.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세 번째 계획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넘겨줘야 되는데 준공인가 있으면 일단 새 지적도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토지 확정 측량, 대지 분할 절차를 거쳐 지적도를 만들고 그다음에요. A한테 5번 땅 드리기로 했었죠. B한테 300주로 드리기로 했었죠. 몰라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알고 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해진 대로 넘겨주면 됩니다. A한테 5번 땅, B한테 300주를 넘겨주면 되죠.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을 하는데 퀵으로 보낸다고요? 택배로 보낸다고요? 고시를 한다고요? 고시한다고요. 소유권 이전한다고 고시하면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 다음날 0시무로 그 밤 12시에 이미 법에 따른 계획이 정해져 있었고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해진 대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5번 땅, 밤 12시에 A는 5번 땅 주인이 되고 밤 12시에 B는 300주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받은 거니까 시장군수에게 보고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나 B가 그걸 이제 자동적으로 소유자가 되긴 했지만 밤 12시에 법 규정에서 자동방으로 소유자가 되긴 했지만 처분을 하려니까 등기를 해야죠. 처분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여기는 서둘러서 넘기고 서둘러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지체 없이 등기를 해야 된다. 지체 없이 새 지적도를 만들고 지체 없이 새 등기부를 만들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동네니까 서둘러 가자고요. 여기는 이 밤 12시 한순간을 얘기하죠. 종전 가격은 관리처분계획에 확정돼 있었습니다. 분양 예정, 새 토지 건축물의 추산행만 있었죠. 사업이 끝났어요. 사업이 끝나야 가격이 확정되죠. 그래서 그 종전 가격과 새 가격의 차이가 뭐고요? 청산금이 또 밤 12시에 확정되는 겁니다. 소유권 넘어가고 기타 원리 넘어가고 청산금 확정되고 청산금 몇 년이요? 5년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보시죠. 155쪽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옳은 것은 입니다.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된다. 시장군수 자기가 어떻게 자기한테 준공인사를 받아요? 거울 앞에 서서요. 야 줄까? 받을래? 이게 아니잖아요. 시장군수는 공사 끝 발표하면 끝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없다. 없다 X요. 그 아래 해설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동그라미 2번 그 표에 그 해설표에 첫째 줄이요. 전체 검사가 기본이지만 문제 없으면 부분 검사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능합니다. 국토계획 둘째 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는 개발과 환경과 시설이 한 세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분은 안 되는 겁니다.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콘크리트는 문제가 없다고요. 셋째 줄 개발사업 전체검사 부분검사 다 가능합니다. 정비사업 전체검사 부분검사 다 가능합니다.
건축법 전체검사 부분검사 가능합니다. 주택법 전체검사 부분검사 다 가능해요. 부분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고요? 부분을 사용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사용 부분 사용 다 가능합니다. 그 이름이 뭔지 갖고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우리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 아니니까요. 취지를 아시면 되죠. 다시 문제 와서 4번 문제의 지문 2번. 그러니까 준공인가 전체 검사가 끝나기 전에도 그러니까 부분 검사, 부분 사용 할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고시한 날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예요. 그날 밤 12시 다음 날 0시인 거죠. 다음 날입니다.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에서 건축물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 건축물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등된 권리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맞죠? 환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로 옮기는 거죠. 환권 종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새 토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로 옮기는 겁니다. 자동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4번이 맞고 4번이 답이죠. 동그라미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도 시장구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를 다시 실시할 수 없고 똑같은 걸 두 번씩이나 또 하냐고요. 그럴 필요 없죠.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 대신되는 딴 걸 했어요. 딴 게 끝났으면 끝난 거죠. 또 할 필요 없다. 입니다. 5번 틀렸고 옳은 것은 4번이죠. 5번 문제요. 청산금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죠. 계획 하나, 둘, 셋 세우고요. 세 번째가 관리처분계획이죠.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합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날 밤 12시에 청산금이 확정되는 거였죠. 근데 청산금 옛날 땅값 집값 예를 들면 2억 새 땅값 집값 예를 들면 3억 5천 뭐 이때에서 1억 5천 아니 뭐 침대 밑에서 크레넥스 한 통 반 꺼낼 사람 뭘까 그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잖아요. 이날 돼서 1억 5천 한 번에 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내부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씩 미리미리 끊어내면 부담이 덜 하잖아요. 또 조합도 그냥 모든 것을 건설회사 돈만 빌려갖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미리미리 끊어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된다. 그게 문제 있어요? 문제 없죠. 그 하나하나들 다 외울 건 아니잖아요. 개발법에 위지면 투수량 갖고 나온 적 거의 없고 여기도 역시 그거 갖고 나오는 게 없고요. 땅값 매기려면 이것저것 잘 생각 좀 하라고요. 맞습니다. 맞겠죠. 동그라미 3번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구수가 아닌 시행자는 시장구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징수를 그 자리가 좁으면요. 아래 해설에 쓸 자리가 있죠. 청산금을 지급받을 꼴 또는 이를 징수 표시하시고요. 징수는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청만 하는 거죠. 세금 안 냈으니까 빨간 딱지 붙이고 갖고 나가서 팔고 남은 돈 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남은 돈 주는 게 징수 절차잖아요. 징수입니다. 이건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청에서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자는 위탁할 수 있다. 부탁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청산금 징수할 권리 소유권 이전 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소멸한다. 5년에 초점 가시나요? 아니죠. 숫자는 초점이 아니라고요. 숫자가 물론 숫자에 걸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대목은 항상 숫자에 현혹되기가 쉽다고요.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죠. 숫자에 현혹되기 쉬워서 천천히 읽으시자는 겁니다. 밤 12시요. 다음 날 0시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5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안문조사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죠? 돈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 빌려줬으면 그거 미리 잡아야죠. 멍하니 있다가 아니 개똥이 어디 갔대? 개똥이 어디 갔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저당권 행사하라는 겁니다. 틀린 것 4번 밤 12시요. 6번 문제 청산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정관,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없다 X요. 이 날짜가 청산금이 정해지는 거지만 안 받겠다는 사람 돈 줘서 내보낼 수 있고요. 새 아파트 받을 사람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조금씩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틀렸고요.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거야 공짜죠. 5년입니다. 밤 12시 다음 날부터 5년. 3번 시행자는 청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X요. 그럴 수는 없죠. 일시금이 원칙이지만 끊어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청산금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구수는 징수할 수 없다. 없다. 말이 안 되죠. 시장구수가 징수를 합니다. 6번 문제 옳은 것은 4번입니다. 6장에 기타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결국은 넷째 줄이에요. 50억 4% 얼마냐? 4, 5, 22억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징수는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청이 안전할 수 없고 부탁한다고요. 그럼 수수료 4%를 띈다고요. 1번 도시정비법 시행자가 사업비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차액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부가금으로 부과했으나 토지등 소유자가 이를 체납하였다. 이에 시행자는 체납된 부가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에게 위탁, 행정처분이니까 시장구수만 하니까 시장구수에게 부탁했다고요. 시장이 50억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시행자가 시장에게 교부해야 될 금액은 대신 걷어달라고 하면 시장구수가 대신 걷어주고 4% 뛴다고요. 신용카드 수수료비 더 비싸네요. 4%입니다. 따라서 50억의 4% 2억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2번 문제 정비법상 비용부담과 징수의 원칙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사업비 표시요.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표시요. 그 차액 2분의 1을 부가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반주는 누가 떼먹고요? 안 되죠. 차액 전체를 부가금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 5층짜리 아파트 철거하고 20층 올리면 수입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반절 누가 떼어먹으면 안 되죠. 그 전체를 부가금으로 나누고 받고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부가금이나 연체료의 부과, 징수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러니까 해당 시장구청장이 정한다. 조합 내부의 자체 계산이잖아요. 이건 징수로 넘어간 게 아니라 조합 내부의 자체 계산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또 안 냈으면 얼마 더 내야 돼. 그런 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조합에서 정관으로 아니면 규약, 시행규정으로 정하게 되는 거죠. 3번 시장구수는 그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반시설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비 일부를 정비반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저 국토교육법의 저 끝부분에 그 문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누군가 사업을 했고 이익 받은 사람이 있으면 너 이익 받았으니까 돈 좀 내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청의 아닌 자가 관청 보고 행정청의 아닌 자가 공공시설 관리자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거 있었습니다. 시장군수니까 돈 좀 내놔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4번 강제징수 절차는 독압공청입니다. 독촉, 압류, 공매, 청산이라고요. 빨간 딱지 이걸 안 당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국민들 성실하게 세금들 다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 10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안 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독촉장 날라오죠. 그래도 안 내고 있으면 압류, 빨간 딱지 와서 붙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에다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가서 팔죠. 민사상에 빚 못 갚은 거에 대해서 파는 것은 경매. 그러니까 관청 쪽에서 하는 것은 공매. 팔죠. 그래서 그러니까 냉장고하고 텔레비전 이것저것 다 팔아서 120만 원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지네들이 100만 원 가져갈 거 빼고 나머지 20만 원을 우리한테 주는
이제 누구한테 주겠죠. 예, 청산입니다. 도갑공청. 5번 정비사업비는 이 법 다른 법 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한다. 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거죠. 사업비는 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합이 하는 게 대부분이고 조합 중에 강제가입인 경우도 있지만 강제가입이 아닌 경우도 있죠. 토지 소유자는 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정비법 6문제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쭉 보셨습니다. 정비법은 처음과 중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6가지 사업의 이름이 혀에서 나오셔야 되고 6가지 사업의 특성 그리고 또 조합의 차이점 그것이 주 내용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제 건축법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